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57층 빌딩 맨 위층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윤강호 회장의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분 전까지 4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최종 승인 서류를 보던 강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에 강호는 의자를 돌려 아들 도연을 마주했습니다. 그래, 상대는 누구지? 강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서윤이라고 대한은행 강남 지점에서 일하는 대리입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호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만 사무실 안에 날카로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 부모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강호가 벌떡 일어나자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으며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도연의 말에도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강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45년 전 22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밝게 웃던 첫사랑 지민. 강호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결국 강호는 지민을 떠나보내고 정략 결혼을 했지만 5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십니까? 도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강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평생 그래왔듯이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은행 유니폼을 입은 서윤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이서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강호의 눈에 들어왔죠.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간 후 강호는 서랍 깊숙한 비밀칸에서 빛바랜 지민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중얼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아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강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도연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호는 서윤의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호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비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로가 막혀 차량 이동이 어렵다고요. 강호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층에 입점해 있는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 바로 보였습니다. 강호는 로비를 가로질러 걷다가 은행 입구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장바구니와 빗물에 젖은 과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은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여직원은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주변에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님 119 전화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님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주저하던 직원들이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은 노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때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우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서윤. 강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서윤은 지점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점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5년 전 비 오는 날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던 지민이 자신에게 했던 똑같은 말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때의 지민과 지금의 서윤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지점장이 계속 잔소리를 했지만 서윤은 꿋꿋하게 노인을 돕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할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서윤의 손을 잡았죠. 서윤은 무릎에 흙이 묻은 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행 이미지는 사람을 도울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지점장의 질책에 서윤이 조용히 대답하는 것을 강호는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낯선 어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사라졌어요. 강호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라면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보육원 출신이잖아.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날 밤 강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지민의 사진을 꺼내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오늘 너와 똑같은 말을 하는 아이를 만났거든. 강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겠어. 30년 전에 입었던 낡은 파카와 해진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고 지갑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남겼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 노숙자 윤강호의 모습으로 변신한 그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강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슬쩍 피해 섰죠. 낡은 파카, 해진 운동화 차림의 강호는 누가 봐도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한 걸음 떨어져 걷고 싶을 만한 노인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선 강호는 번호표를 뽑고 일부러 다른 창구로 갔습니다. 먼저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젊은 남자 직원 김대리가 앉아있던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대리는 강호의 초라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강호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자 김대리는 한숨을 쉬며 손님,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라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호가 어설프게 서류에 서명하고 통장을 받고 일어서자 김대리는 인사도 없이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이게 현실이군.
돈 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강호는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있는 창구 번호였어요. 의자에 앉아 서윤을 지켜보면서 강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정말 도연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일까?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347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호는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윤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김대리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초라한 차림의 노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았죠. 저 송금을 하고 싶은데. 강호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서윤은 네, 도와드릴게요. 혹시 키오스크는 사용해 보셨나요?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라며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강호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오스크요? 그게 뭐죠?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은 강호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큰 글씨로 적힌 안심 카드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요.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통장 넣기, 비밀번호 입력, 송금 버튼 누르기 순서가 쉽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호는 일부러 키오스크 앞에서 헤맸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서윤이 몸을 돌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가려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강호는 그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강호가 일부러 대출 메뉴 버튼을 잘못 눌러도 서윤은 짜증내지 않고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라며 차분하게 안내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흐릿하게 적어놓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하자 서윤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종이를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뒤에서 지점장이 이서윤 대리.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어르신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점장님. 곧 들어갈게요. 라고 대답하고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일부러 송금 금액을 3만 원이 아닌 5만 원으로 착각했다고 말하자 서윤은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취소하고 제대로 5만 원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강호가 이거 다음에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자꾸 까먹어서. 라고 걱정하자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강호의 구형 스마트폰을 받아들더니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해주고 바탕화면에 은행 콜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큰 아이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손이 떨렸어요. 감동해서였죠. 속도도 예의지만 혼자서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돕는 게 더 큰 예의라고. 은행을 나와 걸으면서 강호는 서윤이 지점장에게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의 미래까지 배려하는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직업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강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직 시험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며느리가 될 수 없어. 그녀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하는지 확인해야 해. 강호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침 9시 강호는 다시 서윤의 창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28번 손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서윤이 그를 알아보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강호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입금을 하고 싶다고 했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 3만 원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통장을 받아 입금 처리를 하려는데 강호가 일부러 말했습니다. 아, 맞다. 2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갈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10,000원 한 장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호가 연기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4만 원 드렸는데요. 왜 10,000원만 돌려주시죠? 서윤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10,000원짜리 3장 3만 원을 받았는데 노인이 4만 원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죠. 다른 직원이었다면 짜증을 냈거나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그리고는 즉시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개인 돈이었죠. 여기 10,000원 더 드릴게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서윤이 자기 돈으로 메우려는 모습에 강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10,000원 3장이 맞아요. 나이 들면 이래요. 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쓴웃음이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죠. 서윤은 다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2만 원을 입금 처리해 주었습니다. 입금이 끝난 후 서윤은 서랍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작은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였어요. 큰 글씨로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는 등 노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예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 수수료 면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처럼 65 이상이시면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보고 확인하세요. 역시 손글씨로 정성껏 적은 카드였죠. 강호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묻자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셔서 만들었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호의 눈에 서윤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작은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청각장애인 고객 응대법, 휠체어 고객선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지켜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순간 강호의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지키려 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으로 돈을 지키는구나. 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서윤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강호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은 입 심심하실 때 드시라며 박하사탕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강호는 손에 들린 카드들과 사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강호는 서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돈과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약자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이것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 돈과 권력만 아는 가문의 진짜 사람다운 마음을 가르쳐줄 사람이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강호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북적였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여자가 앞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VIP 고객이 온대요. 지점장이 난리도 아니던데. 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VIP라. 자신처럼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온다는 얘기였죠. 그럼 오늘 서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지점장 최상길은 직원 4명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서윤도 그 중에 있었죠.
강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300억 예치 고객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이서윤 대리 VIP 전담이니까 내가 응대해. 지점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이가 VIP의 압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강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호는 서윤의 창구로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밝게 인사했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강호는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서윤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비서 2명이 따르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을 준비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보다 서윤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해?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점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서윤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명령조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호도 뒤따라갔죠. 지점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서윤은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신뢰고요. 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작고 여린 여자가 지금 거대한 돈과 권력에 압력 앞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강호에게로 다시 걸어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윤은 다시 창구에 앉아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은 결국 박 대리에게 VIP 고객을 맡기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서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돈과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약자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이것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 돈과 권력만 아는 가문에 진짜 사람다운 마음을 가르쳐줄 사람이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강호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북적였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여자가 앞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VIP 고객이 온대요. 지점장이 난리도 아니던데.
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VIP라. 자신처럼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온다는 얘기였죠. 그럼 오늘 서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지점장 최상길은 직원 4명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서윤도 그 중에 있었죠. 강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10시에 박 회장님 오신다. 300억 예치 고객이야. 절대 실수 없도록. 이서윤 대리 VIP 전담이니까 내가 응대해. 지점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10시에는 예약 상담이 있어요. 저번 주에 잡아둔 건데.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이가 VIP의 압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강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강호는 서윤의 창구로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밝게 인사했지만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강호는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서윤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비서 2명이 따르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을 준비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그리고는 로비를 둘러보다 서윤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얼굴이 변했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해?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점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서윤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손님 상담 중입니다, 지점장님. 상담은 나중에 해.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명령조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호도 뒤따라갔죠. 지점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원칙? 원칙이 300억보다 중요해? 지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서윤은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그분께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신뢰고요. 서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작고 여린 여자가 지금 거대한 돈과 권력의 압력 앞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VIP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고객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습니다.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강호에게로 다시 걸어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윤은 다시 창구에 앉아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은 결국 박 대리에게 VIP 고객을 맡기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호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에게 혼날 게 뻔한 상황에서도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강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가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호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서윤을 지켜봤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사람. 강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강호였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강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서윤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지혜롭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상견례까지 기다려야 해. 그때 모든 걸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안에서 뭔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점장이 박 대리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지점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대리, 이리 와봐. 서윤이 지점장에게 걸어갔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박 회장님 계좌 처리하면서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천만 원이나.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VIP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점장은 서류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가 처리했지만 내가 최종 확인을 했잖아. 내 책임이야.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지점장님,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없습니다.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 사항인데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약한 직원에게 떠넘기는 거였죠. 지점장님,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 실수라는 거야. 지금 상사에게 대들려고.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협박이었어요.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지점장이 서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이서윤 대리, 아침에 내 말 안 들은 거 아직도 기억나? 이번에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회장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이서윤 대리입니다.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 이름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서윤은 끝까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은행 이름으로 사과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서윤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지점장은 잘했어.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둬. 라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점장 사무실로 걸어가려는데 문득 멈췄습니다. 지금 나서면 서윤만 더 곤란해질 수 있어. 대신 강호는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강호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였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강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가씨, 괜찮습니까? 저 사람 잘못 아닙니까?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일이니까요. 강호는 천천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차가웠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다. 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내일 오전 10시에 대한은행 강남 지점으로 가겠네. 지점장실로 안내해줘. 전화를 끊고 강호는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서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로 잡힐 거야. 2025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50분. 대한은행 강남 지점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파카도 해진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정장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찬 윤강호 회장이었죠. 어깨는 꿋꿋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호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로비 분위기가 변했어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던 서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봤던 그 노인과 지금 눈앞이. 회장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비서가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윤강호 회장님 방문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점장 최상길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 주시지. 시간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지점장은 허둥지둥 강호를 소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강호는 따라가며 창구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서윤이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호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회의실에서 강호는 지점장을 맞은편에 앉히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VIP 고객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거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사과하고 강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담당 직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컴퓨터 로그를 보면 다 나오죠. 순간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강호가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지점장이 말을 더듬자 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실수였죠. 로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자신의 실수를. 강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이 창구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 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떠넘긴 거예요. 지금 누구 잘못인지 그 말을 바로 잡으세요. 강호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서서 지점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윤강호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지점에 제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7,500억 원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숫자는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당장 전부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강호가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행에는 좋은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서윤 대리 같은 사람들이요. 지점장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점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로비를 지나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윤이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강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점장 최상길은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윤강호 건설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산 수조원, 현금 예치 7,500억. 지점장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갔어요.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하고 땀으로 범벅이었으니까요. 이서윤 대리. 지점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은 천천히 서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모든 직원과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멈췄습니다. 이서윤 대리. 어제 VIP 고객 수수료 누락 건은 사실 제 실수였습니다. 로비가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 실수를 숨기기 위해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지점장은 모든 직원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점장 사무실에서 인사이동 관련 긴급 메일이 전 직원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지점장 최상길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횡령 미수수수료 누락건 혐의로 해고되었고 이서윤 대리는 고객 감동 우수 직원 포상과 함께 VIP 전담팀 차장으로 특별 승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차장이라는 글자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대리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서윤 차장님 아까 윤강호 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지점장님 만나고 가셨는데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이서윤 대리 같은 좋은 직원이 있는 이 은행을 지켜주고 싶다고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강호 회장.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서윤은 다시 창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노인, 그 초라했던 노인. 서윤은 그가 흘리고 간 낡은 명함을 찾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서윤은 곧 깨달았어요. 3번의 시험을 봤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 윤강호 회장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는데 회장님은 저를 보셨구나. 같은 날 저녁 강호는 다시 평소 옷으로 갈아입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건넨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어요. 시원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아버지, 서윤이가 차장으로 승진했대요. 게다가 저희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세요. 내일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시래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서윤이가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사실 내가 서윤이를 3번 만났단다. 강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저희 어머니가 될 분이에요. 내일 꼭 오세요. 저희가 준비한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상견례 자리. 서윤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강호 앞에 섰습니다. 강호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너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주렴.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강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해진 낡은 파카와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님 돌려드립니다. 이 파카와 운동화가 회장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가장 귀한 옷이라고 생각해요. 이 옷들을 입고 오신 회장님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강호는 파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45년 전 잃었던 사랑의 용기가 지금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윤은 강호에게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강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은 늘 따뜻했습니다. 돈과 권력만 알던 윤강호의 가문은 서윤이라는 따뜻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